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아서 반짝 빛나는 수익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주 화요일,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진주 먹거리 힘차게 출발해 보면서요.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입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장인 만큼 우리가 시장에서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장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고 또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과 통해 이 시장을 빠르게 안전하게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진주 먹거리 함께해 보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자 통해서 저희 방송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입력해 보시면 저희 방송 함께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시장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평가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체크 도와드리면서 오늘도 50분간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현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혼란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는 현재 구간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파란불로 출발하면서 지금 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저번 주에 좀 많은 이슈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현재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 H1B 그룹주들도 FDA 승인, 이 강남 승인에 대한 불발로 인해서 하락세를 연이어 이어가는 와중 오늘장에서는 슬쩍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또 우리가 리스크 적은 종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종목 함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50분간 점심 드시면서 어떤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지 이 시장을 또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점심시간 12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점심 드시면서 이 시장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앞으로의 시장에 공략할 수 있는 테마는 어떤 건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러분들께 생방송에서 제공되는 이 공략주 직접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공략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혜택이죠. 이 단기 공략주에 대한 혜택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기 공략주 어떤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다양한 혜택을 드리곤 있지만 이 단기 공략주 혜택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시장을 분석해 드리면서 이 시장에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고 어떤 이슈를 바라볼 수 있는지 또 어떤 테마를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이러한 실시간으로 시장도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 공략주에 대한 종목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께 공략주를 소개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략주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영상도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 공략주 여러분들께 종목명만 언급드리는 게 아니라 이 투자 전략도 세워드리면서 이 시장에 좀 리스크를 적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비중 이러한 투자 전략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혜택도 여러분들 함께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혜택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입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지만 이 단기 공략주에 대한 혜택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진주 먹거리가 이렇게 시즌2로 돌아오고 나서 약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단기 공략주, 하루 만에 수익 볼 수 있는 단타 종목을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급이 당겨줄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집중 공략해드리면서 한 3개월간 140%의 수익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리스크가 존재할 때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현재 전쟁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서 그리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시간에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단기 공략주를 계속해서 공략을 도와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종목들로 하여금 저희가 40% 가까운 수익을 연결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기 공략주의 혜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공략주도 소개를 해드리지만
저희 진주 목걸이와 함께 보신다면 이러한 단타 공략주도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제공했던 종목들 수익률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정말 다양한 종목을 함께 했습니다. 저희 두 명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김원기 전문가님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보시는 것처럼 테마가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렸다는 점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고케인바이오라는 종목 현재 2월 말쯤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정말 크게 올랐던 종목 중 하나죠. 52% 가까운 수익으로 연결할 수가 있었고요.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께 종목명만 언급드린 것이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여행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41% 가까운 수익으로 연결할 수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휴니드라는 종목도 20% 가까운 수익률, 엘컴텍 19%, 그리고 이구산업이라는 종목도 현재 계속 강하게 흘러나오는 구리 가격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 중 하나죠.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50% 가까운 수익으로 연결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다운이라는 종목도 있었는데요. 이 정다운이라는 종목은 4월 23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리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종목 역시 10% 가까운 수익으로 연결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월 7일 날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기간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죠. 57% 가까운 수익률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문가님께서 저평가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해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수익률로 함께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 진주목걸이 함께해주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들의 수익률을 다 챙겨가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고요.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매주 화요일,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서 반짝 빛나는 수익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할 텐데요. 전문가님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재미난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우리가 시장에 좀 조정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어느 정도 좀 내려온 지수에서 우리가 좀 매집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즉 아직 시장에서 크게 반등 나오지 않았던 바닥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종목 좀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오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테마들을 집중해서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내용 진주라고 두 글자 입력해 보시면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장 살펴보면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하락 출발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1% 하락하고 있는 현재 구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9% 하락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들이고 있는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증시에서 또 다양한 리스크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테마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증시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어쨌든 현재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일정들이 남아 있는 만큼 우리가 미증시에 비해서는 살짝은 뒤처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께 이 점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로 좀 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증시는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우리가 또 앞으로의 시장을 또 공략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일 것 같아요. 이 부분 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제일 중요한 건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냐. 요게 제일 우리한테 가장 관심사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느닷없이 JP모간에서 네. 일단 은행장이죠. 네. 갑자기 그만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 금융주들이 우르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크게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의 중요한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 자그마한 이벤트들이 계속 있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맞아, 되게 좋아요. 네. 계속 연일 상승세를 유지를 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4,000포인트가 조금 깨지긴 했지만 네. 결국에는 굳건히 올라갈 수 있고 지금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실적이 발표거든요. 발표되죠. 근데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전망치가 굉장히 좋아요. 네. 너무 좋게 나올 것이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거의 100%대 위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엔비디아를 솔직히 이번 실적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엔비디아가 주 수입원이었었던 그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마진이 네. 많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저 개인적인 판단이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는 이런 제재들이 이어지고 아예 엔비디아에서 생산되는 그 그래픽 카드 자체를 네. 못 보내게 하잖아요. 미국 그쵸. 쪽에서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매출 부재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망치는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일단은 저보다 미 월가가 대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분석한 거는 세 발의 피 정도도 네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 월가에서 분석한 게 100%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엔비디아 쪽으로만 이렇게 좀 고개를 이렇게 기울이는 거는 우리가 투자할 때 한 가지만 보고 달려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볼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지금 투자할 시기입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곡소리 날 때 똑같이 곡소리를 낼 거고요. 곡소리 날 때 환호 지를 수 있는 사람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공포에 사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이 약간 시장 조정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하는 게 좀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엔비디아 쪽으로 매매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엔비디아를 정통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HBM의 수요를 높이기 위한 SK하이닉스라든지 네. 또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는 장비 쪽 있죠. 네. 수요를 높이기 위한 장비 쪽. 자,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샵 3989번으로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제약주들, 네. 제약주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 제가 계속 맞아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브리핑을 해드릴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해서 엔비디아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엔비디아 너무 이렇게 많이 높은데 올랐으니까. 이렇게 높게 솟구쳤는데 지금 사기에는 부담스러워요. 네. 그럼 지금 살 수 있는 종목은 뭐예요?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엔비디아 실적 1분기 때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상승 추세 보이다가 다시 조정 나왔었던 종목들 있죠.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담아야 되고, 그런 종목들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오늘 방송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 영상 보시면서 같이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인데 자동차 쪽 봐야 돼요. 지난주도 제가 뭐 자동차 쪽에서 뭐 중국 전기차 뭐 관세 뭐 미국이 때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네. 오늘 또 이 종목도 연계해 가지고 오늘 추가적으로 종목 하나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종목도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뭐가 어찌됐든 방송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 못 드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찍어서 또는 글로 타이핑 해가지고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하나하나씩 같이 함께 공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는데요. 현재 시장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종목들을 담아내 나가야 될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현재 뭐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적이나 이러한 의사록 공개로 인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의 시장을 또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이러한 공약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약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 현재 뭐 H1B 그룹주들의 뭐 한가로 인해서 오늘장에서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전문가님이 영상을 통해서 직접 언급을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런 영상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내용 진주라고 두 글자 입력해 보시면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의 이러한 다양한 공략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어떤 공략주 가져와 주셨나요? 네, 일단은 오늘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네. 요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그쵸. 같아요. 점점 이제 그 미국이 중국 때리는 이 관세 전쟁이 엄청나던데.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요. 네. 지금 오늘 5월 21일이죠. 네. 5월 달이지만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될수록 점점 중국을 옥죄는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죠.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화면 좀 같이 볼게요. 관세 장벽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보시면 관세 장벽을 내세운 미국. 그래서 중국도 이제 보복을 한다라는 거죠. 뭐 이건 네. 다 알잖아요. 그쵸. 뭐 미국이 중국 옥죄기 시작하면 중국 가만히 있어요.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데 근데 지렁이 수준이 아니죠. 그렇죠. 미국이 중국을 밟으면 지렁이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뭐 엄청난 시장을. 엄청난 뭐예요? 아나콘다 잡는다고 해야 되나요? 악어를 막. 그럼요. 그 정도로 되게 세죠. 그쵸. 그래서 양국 간의 이런 관세 폭탄으로 하게 되면 네. 인접 국가 또는 여기에 또 수출 또 기술 이전 뭐 이렇게 하는 기업들은 뭐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네. 또 그만큼 악재를 또 견뎌야 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중에서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만 찾아요, 저는. 왜냐면 악재를 받을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다 우리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그쵸.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선택을 어떤 쪽으로 보폭을 넓힐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만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지난주에 가지고 온 종목도 그렇고 네. 이번 주에 가지고 온 종목도 그러한 장점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일단은 종목명은 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티플렉스는 뭐죠? 우리 또 히토류죠. 그렇죠.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중국이 여기서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라는 이런 기사 내용 나올 때마다 히토류주들이 움직입니다. 맞아요. 근데 어제장에서도 제가 오늘 티플렉스를 가지고 올까, 동국 RNS를 가지고 올까, 유니온을 가지고 올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제가 요거 방송 종목을 만들고 있을 때 이 PPT를 막 만들고 있었는데 네. 동국 RNS가 시간에서 오르더라고요. 아. 시간에서 한 7%대 오르고 있어서 네. 이 종목 놓쳤다. 동국 RNS는 뭐 아무래도 내일 좀 조정 좀 나온 다음에 좀 차분히 느지막하게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네. 티플렉스로 빠르게 전환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 해년마다 티플렉스를 가지고 가서 수익을 안 난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 그거 시기가 되게- 정말 중요해요. 네. 이 히토류주를 담는다라는 것은 물론 바닥권에서 언제든지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6개월을 들고 갈래, 1년을 들고 갈래, 그거 선택 차이예요. 네. 근데 이게 한번 이게 붐이 뜨기 시작할 때는 밑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때를 공략해서 우리는 진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아야 돼요. 네. 네, 지금 차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이 형성된 다음에 천천히 우상향해서 올라오고 있으면서 거래량이 조금 소폭씩 실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서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목표 수익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 근데 히토류 같은 경우는 뭐 네.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뭐 40%, 50% 쭉쭉쭉 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소외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오를 때는 정말 가파르게 상승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최고점까지 다 먹을 거예요. 우리 그거면 욕심이에요. 그쵸.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는 뭐 목표로 하는 딱 수익 목표가 제가 오늘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목표가 말씀드리고 손절가 딱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뭐 미국이 계속적으로 중국을 이렇게 때리면 중국 쪽에서는 낼 수 있는 카드는 원자재에 대한 필수 원자재에 대한 이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도 관세를 또 관세로 맞받아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해년마다 이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하나의 또 화제를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양쪽 다 그래요.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지금 트럼프 후보나 둘 다 지금 중국 옥죄기 전략이에요. 맞아요. 둘 다 의견은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둘이 의견이 똑같은 적이 없었는데 네, 요거는 똑같습니다. 다 다른데. 네. 네. 근데 중국 아메리카 퍼스트 요거는 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위로 우뚝 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중국을 눌러야 돼요. 그렇죠. 그게 최고의 저거예요. 뭐라고 해야죠? 예.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의견이라고 예,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뭐 아무튼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거시기해요. 자,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트럼프랑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싸우는 건 싸우되 결국에는 같은 방향을 보고 싸운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엔 중국을 옥죄다. 근데 밑에 보시면 미국 대선 레이스라고 나와 있죠. 네. 미국 대선이 언제예요? 이제 곧 하지 네, 않나요? 올해 올- 하죠. 네. 10월, 11월. 네. 이때 진짜 엄청난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거죠.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중국은 계속적으로 어떠한 관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기사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럽 쪽도 중국 관세 계속 매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살 수 있는 건 북미 쪽과 또는 유럽 쪽에 중국 시장이 입점할 수 있는 거는 점점 제한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중국은 뭐예요? 저가형 브랜드 전략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중국 저가 브랜드를 사기 위한 뭐 예를 들면 조금 뭐 혜택이라고 해야 예, 될까요? 그런 게 그런 없어지죠. 좀 가난한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음. 뭐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중국의 인접 국가들은 아무래도 중국 전기차를 좀 많이 애용을 하려고 하겠죠. 네. 예, 북미 쪽과 유럽 쪽은 많이 수출길이 닫힌다. 그러면 결국엔 또 히토류 무기를 또 꺼낸다. 네. 히토류가 또 뭐죠? 반도체 생산하려면 히토류 있어야 되고 2차 전지 만들려면 또 히토류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핵심 엄청나요. 광물이죠. 예, 핵심 광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히토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죠. 엄청난 양을 생산합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히토류, 이 핵심 광물을 관세 매긴다라고 이렇게 보복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티플렉스나 유니언 머티리얼즈 그리고 또 뭐 동국 RNS 이런 히토류의 대장 종목들이 있죠. 네.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고 또다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점 바닥권에서 우리 한번 매집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티플렉스 가져와 주셨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현재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이러한 다양한 것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2배에서 최대
4배, 5배까지 관세를 대폭 증가시키겠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도 이제 무기를 꺼내 들었는데 현재 향후 중국이 이 미국 관세 인상에 맞서서 이 미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이라든지 휘토류 통제 같은 보복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의 티플렉스라는 종목, 국내 시장에서 이런 관세 시장에 예고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전문가님이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면서 정말 많이 가져와 주셨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잘 오르기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전략 잘 세워서 여러분들과 수익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이라든지 투자 타이밍, 투자 전략은 저희가 방송 중에는 언급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요? 혹은 이러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는 국내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하신 점들은 저희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2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의 공략주 투자 전략과 방송, 이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도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중국 정부가 히토류, 이 철광석, 원유 수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주 집중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어쨌든 이렇게 배터리 기업들이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점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배터리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라든지 자동차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터라서 네네.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 계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좀 이런 영향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솔직히 이 관세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제 항상 좀 수혜를 받았었던 업종이 있고 네. 또 이제 어떤 부분으로 관세를 먹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좀 패턴이 바뀝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전기차를 건드렸다라는 거죠. 네. 중국이 지금 저가 모델로 인해서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을 좀 장악하려고 하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전성. 일단은 그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저가 모델로 그냥 와르르 이렇게 생산 찍어서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생산 능력이 굉장히 좋다. 맞아요. 왜냐하면 인구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내수 시장만 해도 그렇죠. 엄청나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내수 시장을 옥죄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부양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2부 때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러한 부분들 중국이 어떻게 경기를 또 다시 살릴 것이고 미국과 어떻게 또 다시 협력을 또 다시 할 것인가.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리스크적으로 봤을 때는 히토류 이런 테마들 이런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공략하는 게 가장 큰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대응한다라는 것은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공략하는 게 바로 관세라는 거거든요. 네. 이 관세를 때린다라는 게 바로 전기차예요. 그럼 전기차 시장 쪽을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제부터 좀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관세는 결국에는 일단락도 될 거예요. 합의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까지에 대한 이 카드예요. 네네.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한 이 카드예요. 네. 이 카드를 꺼낼 때마다 이런 효력이 발생될 거기 때문에 이 대선 이후에는 또다시 잠잠해질 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우리 좀 실적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그런 종목들 있죠. 네. 그런 종목이라고 하면은 큰 이탈 없이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좀 자세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싶은데 좀
맥락을 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좀 설명드릴 거고, 일단 아까 HLB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HLB를 9만 원, 10만 원대 보유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뭐 좀 상담도 좀 도와드리고, 네. 그리고 좀 뭐 투자하시는데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뭐 화장지 만드는 회사다. 뭐 아니면 뭐 약 개발하는 회사다. 네. 요 정도만 알아요. 네네. 뭐 때문에 돈을 벌고 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재료 체크도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HLB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냐, 올라갈 것 같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도 몰라요, 그거. 근데 FDA의 승인, 신약 승인 뭐 받는 거에 대해서 이미 재료를 받았다. 뭐 차트 한번 볼 수 있으면 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것도 네. 이게 지금 9만 원, 10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네.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요거 이미 이 정도 가격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올라온 거면 그만큼의 기대감도 받았을 거고, 리보세라닙이라는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입지를 다져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 그런데 만약에 FDA에서 신약 승인이 안 될 가능성이 될 가능성보다 높다라고 생각되면 지금 빨리 빠져나와라. 근데 저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면 이미 지금 고점 위 상단 부근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러한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파동으로 떨어지고 있는 파동이잖아요. 그죠? 네. 고점 이후에 하락 파동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될 거야 이런 기도 매매는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네. 너무 큰 앞에 있는 재료 큰 것만 보고 이렇게 투자하면은 언제 눈앞이 까마득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수익권이시거나 보합권이시다라고 하면 일단은 내려놓고, 빠진다라고 하면 제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도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4만 원까지 빠질 것 같아요. 요거 네. 빠지면 정말 크게 빠질 것 같아요라고 다 말씀드렸어요. 다. 네네네. 이게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다 말씀드렸어요. 글로 다 남기고 영상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약주 이렇게 대응하지 마세요. 이렇게 높은 얘네들은 솔직히 지금 좋죠. 실적도 좋고 막 좋다고 이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으로 얘네들 또 파이프라인도 있고 기술 이전도 있고 뭐 기술 수출하면서 뭔가 그 엄청난 재료들을 몰고 올라가는, 제가 공략했던 레고캠바이오, 지금 네. 리가캠바이오죠. 이런 종목이 아니면 일단 좀 배제합시다. 음. 그리고 아스코 여기 ASCO 이게 아마 임상 종양학회나 뭐 아니면 유럽 종양학회 뭐 이런 재료들을 했을 때 얘네들이 받을 수 있는 큼지막한 재료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뭐 FDA 승인 솔직히 요즘 잘 해주지도 않는 거고 엄청 그쵸. 까다로운 거 뻔히 다 불발되면 정말 아는데. 오래 걸리는데. 그죠. 네. 근데 이 승인이 불발났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뭐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생각하면 네.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것도 예상을 해요, 제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악재 시나리오도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비중 높다고 한 비중을 줄여놓으실 수도 있고, 네. 앞으로 이 종목이 그럼 떨어지면 그때 매수해야지라는 뭔가 계획을 잡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는 히토루 관련주로 중국 관세 예상에 의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공략주였습니다. 티플렉스라는 종목,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과 저희가 투자 타이밍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그러한 투자 전략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내용 진주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까지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매주 화요일, 수요일 함께하고 있는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 나가는 시간, 진주 먹거리 50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또 다양한 혜택과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생방송 공략주를 오픈해 드리고 있고 이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략주 그냥 종목명만 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투자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자 통해서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내용 진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오늘도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블라인드 종목이죠. 네. 종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분에게만 공개를 해드리고요. 뭐죠? 3989? 샵 3989.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좀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화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옵니다. 진짜 질려 죽겠습니다. 이제 좀 얼굴 좀 이제. 네, 예. 근데 너무 재임해가지고 많이 몇 언급이 년을 좀 더 봐야 돼요. 네. 재임해서 좀 더 봐야 되는데 아주 죽겠습니다. 네, 원래 이 사람이 비둘기파였잖아요. 네, 그렇죠. 비둘기파와 매파 이렇게 있는데 비둘기파는 되게 좀 착한, 네, 온화한. 매파는 아주 날카롭고 강렬한 약간 이런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완전 매파 됐어요. 그렇죠. 예. 계속 멀리서 말이 예.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있죠. 근데 일단은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오. 저는 이 방송에서 계속 뭐 누구는 뭐 5월에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뭐 6월에 7월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딱 올해 들어서 딱 말씀드렸어요. 9월, 10월 달이다. 오. 그래서 뭐 세 차례, 네 차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세 차례는 안 될 것 같고 네. 한 두 차례 두 차례 이렇게 정도. 예상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지금 윤곽이 글로 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잡혀가고 있죠. 근데 예상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 반응 보는 것 같아요. 네. 툭 던져놓고 시장이 우와 환호한다 그러면 아니야 그래 지금 벌써부터 환호할 때는 아니야 세 번보다는 두 번이 좋을 것 같아. 밀당하는 그럼 중인가요? 시장 지표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와 진짜 사람 승질나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일단 세 차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상 적정 시나리오는 일단 한번 한 5월쯤에 금리 인하 한번 해보고 네. 그다음에 좀 안 되겠다 싶으면 금리 인상 다시 한번 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하겠다. 약간 이런 오. 스탠스를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 간다라고 하면은 9월 달에 한 번 하고 또 한 11월이나 10월 달에 한 번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진짜 적게는 금리 인하 한 번 했는데 시장이 엄청난 환호를 하고 또 그럼에도 시장 지표는 별로 좋지 않다. 네. 고용 지수도 그닥 뭐 선호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이제 또 동결 시나리오로 가서 올해는 딱 한 번 금리 인하고 내년부터 이제 금리 인하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는 일단 올해는 무조건 된다. 근데 된다. 저는 9월쯤에는 금리 인하를 한 번은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요. 오. 그래서 네. 9월에 금리 인하가 됐을 때부터 이제 막 미친 듯이 솟구칠 수 있는 종목. 그걸로 좀 공략하자. 네. 그래서 제가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계속 유심히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네네. 결국에는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우리 그쵸. 국내 시장은.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2% 3%대 금리에서 갑자기 지금 현재 6% 7%대의 금리를 보이는데 누가 사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차를 많이 샀다 이거예요. 네. 막 아반떼 막 판매 신기록 세우고 그쵸. 소나타도 엄청 판매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딱 터졌어요. 딱 터지고 나서 어때요? 사람들 차 바꾸는 사람들이 많나요? 아니면은
뭐 없죠. 그렇죠. 그때는 사실 사람들.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좀 올랐죠. 맞아요. 네.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동차산에 팍 죽었고 음. 현대차나 기아차가 오른 이유는 뭐예요? 북미 쪽 시장이 엄청난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네. 매출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이런 점유율이나 전 세계 시장에서 금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살 때 우리는 뭘 해요? 대출을 받죠. 봤죠. 그냥 차가 5천만 원입니다라고 했을 때 5천만 원 현금 박치기 하는 사람들 진짜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요? 그렇죠. 정말 손에 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요즘 시장 경기도 안 좋은데 뭐 가계 물가도 굉장히 좀 높아졌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출을 안 받고 차를 구매를 합니까? 그럼 결국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여야 돼요. 네. 그랬을 때는 이제 환호하는 거죠.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자동차 판매율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돼서 부품주들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10월, 11월부터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들어간 현대자동차를 따라서 그 공장을 한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엄청 많아요. 네. 얘네들이 이제 생산을 본격화하는 시기가 올해 말에서 내년 초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기대감은 이제 캐파가 증가됐기 때문에 네. 그만큼 또 성장 탄력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으로도 이제 금리 인하되는 그 시기 9월에서 10월 시기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요거는 일단은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이라는 거가 나오죠. 네. 이구환신이 뭐냐면요. 헌집을 다오. 내가 새 집을 줄게. 라는 전략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중국인들이 너무 오래된 노후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들을 계속적으로 순환하기 위해서 네. 또는 헌집을 부숴버리고 새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갈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기 부양 전략이거든요. 이게. 네네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사는 게 팍팍한데 누가 뭐 집을 사고 누가 차를 사고 이럽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줄 테니 바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이구환신 정책이 도입되면서 소비 투자가 확대되고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환호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오, 어떤 종목일까요? 결국에는 자동차 쪽에 그 장비 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네. 이구환신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다음 화면 보시면요. 네. 원전이 나옵니다. 자동차 부품을 갑자기 원전? 그러게요. 이런- 다양한 수혜를 받고 있네요. 네, 이런 생뚱맞은 소리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합니다. 얘네는. 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남북 간의 그 전쟁 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렇게 팍 터졌을 때 네. 또는 이런 전쟁 리스크가 발생되면서 네. 방산주가 급등할 때 이 네. 종목이 또 갑자기 움직일 때가 있었거든요. 오. 이게 거기에 대해서 전쟁이 나면 필수로 착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얼굴에. 마개? 예, 뭐 마개라고 오, 얘기만 할게요. 네네. 자, 아무튼 거기까지 얘기하면 다 알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전면에 착용해야 되고 이 마스크를 껴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알 것 같아요. 방독면이죠. 예, 요 방독면 관련주로도 들어갔었던 종목입니다. 오. 여기까지 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공략 대응해야 되는 모멘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얘네가 이제 또 왜 원전 쪽까지 들어가냐면 네. 실리콘 쪽 사업을 해요. 오. 네, 그러다 보니까 원전 쪽에서는 또 이러한 실리콘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하고 네. 특히나 또 그 전기차도 이 차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합성 고무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죠. 네. 그러면서 일단은 여기 밑에 화면 보시면 30조 체코 원전 요거 잭팟 터뜨릴 수 있어요. 일단 7월 달까지 희소식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하거든요. 네. 조산 쪽도 그렇고 뭐 여러 지금 뭐 이 원전 쪽에 좀 큰 사업을 좀 두고 있는 그런 회장들, 사장들 여기 다 지금 체코 가가지고 막 연설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체코 원전에 대한 좀 이 기대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잡는 게 저는 좀 낮다라고 생각해요. 오. 낮아요. 네. 낮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 좀 우리 같이 함께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원전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지난번에도 G2 파워라는 종목 말씀드려서 G2 파워도 지금 잘 가고 있고 네. 보성 파워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잘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우리 여름 시즌에 전기 엄청나게 써먹어요. 그러면은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전기 차단되는 거. 네. 블랙아웃 요거 관련된 종목으로도 우리 봐야 돼요. 그래서 오. 전력 설비 쪽으로는 이번 여름까지는 계속 주구장창 보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재료가 죽기 전까지는 전력 설비 계속 보자. 네. 송배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전력 설비 사업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원전이 되겠죠. 네. 예, 그런 종목들. 지금 탈원전 때 엄청난 그 뒤통수를 맞았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이 폐지되면서 다시 또 원전 개발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수혜를 좀 받아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네. 없으니까. 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위 고점 대비했을 때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인 계속 추세 하락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오. 위 천장 때리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죠. 네. 그러면서 바닥은 어떻게 해요? 바닥 자리는 지지를 지지를 해줘요.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왼쪽 바닥 차트 보시면 쌍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거래 물량 모아서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바닥을 지지를 정말 잘 받아주면서 지금 상승 패턴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오른쪽 위 우측 끝에 보시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떨어지는 이 빨간색 선 있죠? 예, 요 선을 지금 돌파했어요. 수렴 자리를 돌파해서 이제 뭐다? 추세 상승 패턴으로 전환된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조정 나오고 이제부터 이제 거래 물량 매집해서 슈팅 터져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제가 오늘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재료가 부각될 만한 그런 시장에서 지금 투자해야 되지 지금 꽤 박스권만 나오던 종목이에요. 네. 예, 지금 우리가 투자하기가 좀 되게 까다로웠었는데 지금 재료가 부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은 블라인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명을 오픈해드리지 않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저희 진주목걸이 함께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언급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내용 진주라고 보내주시면요.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님이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이슈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인하 소식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종목 그리고 중국의 이관신 정책으로 우리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도 존재를 하고 또한 원전 건설 사업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전문가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는 실리콘 어떠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자세하게 말하면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명 궁금해요. 나도 함께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내용 진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여러분들께 오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공략주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죠. 티플렉스라는 종목명을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지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블라인드 종목으로 오픈을 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과 투자 전략은 저희 방송 함께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의 공략주 여러분들께 오픈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간단하게 인사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원자재 쪽을 지금 많이 공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자재 쪽으로 알루미늄이나 뭐 또는 최근 들어서 또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구리, 네. 뭐 이고산업 아니면 제가 대창이라는 종목 공략하자라고 해서 대창 상한가 갔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순환하면서 지금 종목을 좀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원자재 관련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장에서 우리가 다양한 모멘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장의 종목을 담아나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